네, 나는 지금 550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550? 네. 550 되지. 이거 없는데? 저기 이런 거 저거 없는데? 없는 거? 있나? 있어. 예.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수많은 지지자와 언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구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리 자체로.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미시장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컷오프, 경선 등 공천 과정을 보면서 자괴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4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의미하단 말입니까? 어찌 4년 전과 판박이로 공천의 잡음을 일으키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지도가 낮은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2주에 끝날 경선을 윤회가 없이 7주간 질질 끌면서 결국에는 경선에 참여한 두 후보의 탈당과 보수표의 이탈을 가져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아픈 기억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구미로서는 이번만큼은 그 어느 지역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순리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와 시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헌신짝이 되었습니다. 구미 정치판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시도의원 공천은 지역의 구작은 김영식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민을 철저하게 농락한 데 대해 시민 여러분들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 구미는 시장 공천 하나도 잡음 없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 이양호는 이번만큼은 구태정치, 밀실야합정치를 개혁하여 우리의 후세들이 두 번 다시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 다음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의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큰 돈 없더라도 구미를 발전시킬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태적이고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되풀이하는 구미의 썩어 빠진 기득권 세력에 대해 이번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시민은 안중에 없고 밀실 야합으로 공천받은 자는 반드시 낙선한다는 것을 이번에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구미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구미가 어떤 곳입니까? 5천년의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시고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의 성지에 걸맞는 시설과 문화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장이 되면 구미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보수 성지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와 역사 자료관, 새마을 테마공원을 서로 연계 발전시키고 구미공단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구미공단을 상징하는 전자산업박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새마을중앙본부와 연수원을 구미로 유치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지역을 명실상부한 보수의 성지로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차관급인 제25대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의 민족의 수건이든 가난과 굶주림을 극복하고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1962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입니다. 저를 청장으로 임명하신 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구미의 정권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하루도 구미를 떠나지 않고 구미에 살면서 와신 상담해 왔습니다. 보수의 정지 구미를 망치고 있는 민주당 시장으로부터 반드시 시장 자리를 되찾아 전국의 보수 시민과 구미의 자존심을 저는 뼛속까지 보수입니다. 그동안 줄곧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한 저를 무소속으로 내몬 것은 아무런 이유와 명분도 없이 저를 컷오프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 김정재와 이들과 야합한 부작은 김영식 두 의원입니다. 4년 전에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세력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돈 없고 백 없는 저는 또 밀려났습니다. 저는 잠시 보수를 떠나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넷째,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는 험이 너무 많습니다. 전과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직폭력배 동원 구미 언론인 협박건, 경북도청 홍보비 부당집행건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본선에 돌입하면 여러 건이 터질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지 않으길 바랍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신 보수의 성지 구미에서 이런 험많은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불의와 부정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구미에서는
어떠한 부정과 불의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미시의 청렴도도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양호에게 투표하면 이양호가 구미시장이 됩니다. 저는 잠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저는 뼛속까지 보수입니다. 일각에서 무소속인 저에게 투표하면 민주당 시장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탄핵 이후 민주당 바람이 불어 시도의원 50%를 가져갔던 4년 전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고 구미에서 지지율도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세용 현 시장도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등 개인적 인기도 아주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단언합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주당 시장이 당선될 일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구미의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구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이번과 같은 후진적인 정치 행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4년 후, 8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제 혼자 희생해서 구미의 정치 문화가 바뀐다면 저는 기꺼이 제 한 몸을 던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구미의 정치 문화는 유권자인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구미의 미래를 위해 구미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후보가 누구인지 후보의 경력과 능력, 자격을 꼼꼼히 따져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구미의 정치 문화와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저와 뜻을 같지 않은 어떠한 개인, 단체와 세력과도 열린 마음으로 연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구미는 시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구미의 주인인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며 봉사하는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구미시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바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 뜻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황현 우리 대표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내가 왜 무슨 뭐 출마하는 데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회견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뼛속까지 보수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이나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무소속으로 출마하도록 내몰았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1위를 줄곧 고수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여론조사도 없이 컷오프에서 4년간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저를 무소속으로 가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1위를 자를 때는 무소속으로 갈 것을 생각하고 잘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황경 선배님. 예. 경남시사저널의 발행인입니다.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부로 구미 인구가 40만 명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43만인데 지금 알게 모르게 한 3만 명이 줄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43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40만입니다. 내일은 39만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심각하죠. 자, 그러면은 후보님께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무소속 출마 앞서서 김숙호, 이태식이, 김영택 후보와 사전에 오늘 얘기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공천받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5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렬됐습니까? 결렬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소문에는 합의가 다 돼서 단일 후보라 얘기가 나왔는데 할 말이 좀 있지 싶은데요. 예. 4월 27일 기자회견 때 제가 김석호 후보하고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나서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구두로 했고요. 구체적인 연대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석호 후보께서 합의는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김석호 후보한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박은호. 경선투데이 박은호 기자입니다. 근데 지금 후보님 당에 탈당하셨나요? 그리고 한간의 소문은 후보님이 이렇게 그 당원들을 같이 함께 다 탈당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55%가 넘습니다. 무소속으로 돼서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데 거기에 대한 전략과 히든카드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탈당. 아직 탈당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본선 후보 등록이 5월 12, 13일입니다. 그래서 5월 11일까지 탈당하면 뭐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수순을 밟아서 적당한 시기에 행동으로 옮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시민들의 탈당은 저한테도 사실은 4월 22일 저녁에 발표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전화도 오고 문자도 보내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5년 동안 술을 안 먹었는데
울분이 쌓여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술을 5년 만에 처음 드셨다 하면서 오늘 당장 탈당한다. 자네가 안 나오면 나는 민주당 찍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일부는 이미 탈당 여부는 사실은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당원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본인들이 판단을 했고 탈당하는 것도 저는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뭐 탈당을 하시겠다고 의사 표시한 분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제가 탈당을 뭐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 번 제가 회견문에도 밝혔지만 제가 잠시 국민의힘을 떠나지만 저는 영원히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보수로 돌아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판단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보수에 계속 남아서 이 국민의힘이 잘못되는 것을 내부에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도 개혁하는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55%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소속 나왔을 때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아까 예, 뭐 시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투표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할 거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를 뭘 가지고 할 거냐 물었을 때 정당을 보고 한다는 지지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론조사 최근에 TBC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하겠다는 게 뭐 제가 제 기억입니다만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물을 보고 하겠다 그것도 뭐 한 10, 한 6, 7%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당을 보고 하겠다는 것도 제 기억에 한 10, 한 2, 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할 거냐 그거는 꼭 정당을 보고 한다 그거는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있고 또 인물도 볼 것이고 정책도 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당원이라고 해서 100% 다 찍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공직을 물러나고 입당해서 한 5년 이상 지금 보수당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당 보고 무조건 찍지는 않았습니다. 공보물이 오면 공보물도 찬찬히 달려보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의 경력을 보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력도 보고 학력도 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찬찬히 따져보고 판단을 했지 무조건 당 보고 찍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게요. 예, 김정선 기자님. 아까 그 구미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나섰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양호 후보님 외에 나머지 네 분들이 적극적인 탈당이나 같이 협력이 없으면 이 후보님께서는 끝까지 무소속으로 선거에 임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황영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 유사한 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제가 여기서도 밝혔습니다만 어떠한 개인, 기관, 단체, 세력과도 연대해서 함께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 여부를 떠나서 신념 여부를 떠나서 구미의 정치판을 새롭게 한번 계획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든지 저는 환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천되지 않은 4분, 5분인가요? 5분과도 연대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오래전부터 같이 대화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 전을 다시 되돌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때 사실은
2018년 6월 13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과정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이, 기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날 국회의원 2분과 그 당시 8사람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8사람하고 국회의원 2분이 3월 20일 날 상공회의소에서 모여서 앞으로 경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경선을 해서 누구 한 사람이 되면 적극적으로 민다는 각서까지 쓰고 그 절차에 대해서 수시간 동안 논의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3월 22일 날 모였는데 3월 말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4사람을 뗀다. 5, 6, 7, 8등을 떼내고 그럼 1, 2, 3, 4등이 남잖아요. 그럼 1, 2, 3, 4등은 4월 10일 날 경선을 한다. 경선은 그 당시에도 지금 하는 방식하고 똑같았습니다. 책임당은 50%, 일반 시민들은 50%. 그렇게 해서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일 많은 남은 사람이 공천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각서를 쓰고 공천을 받는 사람은 나머지 탈락하는 7명이 적극적으로 민다. 이렇게 해서 헤어졌고요. 그래서 3월 말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4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냥 4월 10일 날 경선했으면 한 사람이 되고 나머지 3사람은 공직선거법 52조 2에 의해서 출마를 못합니다. 탈당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합의하고는 달리 룰을 바꿨습니다. 다시 소집해서 합의한 적도 없고요. 국회의원 2분, 특히 그 중에 한 분이 비엄모 씨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바꿔서 4사람 하면 너무 많다. 예선전을 한 번 더 하자. 여론조사를 해서 그 2사람을 떼고 2사람만 하자. 이렇게 갑자기 합의하고 각서까지 다 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의 때도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떨어진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막을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52조 2를 보시면 마지막 경선하는 사람은 후보로 등록해줘서는 안 된다는, 선관위가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많을 때는 4명, 5명에서 이제 단일화를 강제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합의대로 해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했죠. 2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김봉재 후보하고 김석호 후보가 떨어지고 저하고 후보가 남았습니다. 그 뒤에 가서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라도 4월 10일 날 빨리 했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을 적게 끌었어요. 5월 9일 날 제가 여론조사를 해서 경선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경선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50대 50을 했는 걸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합의대로 안 되고 2주만 하면 끝날 거를 7주를 끌어서, 그렇게 끌면 중간에 여론조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계속 그걸 반복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 아시는 것처럼 도당에 가서 행상을 메고 가 뒤를 엎고 얼마나 난장을 부렸습니까? 그런 공천의 과정에 중도 보수에 있는 세력들이 환멸을 느껴가지고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팩트신문의 이성혁입니다. 뼛속까지 아까 전에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무소속 출마로 인해 가지고 장세용 후보가 또다시 된다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며, 김장호 후보가 보수가 아닌가요? 제가 김장호 후보가 보수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림 적은 겁니다. 그건 제가 김장호 후보가 보수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고요. 저는 저 스스로 혁일문도 말씀했지만 제가 제 뼈를 갈라보진 않았습니다. 그 뼛속까지 보수라고 한 거는 저는 철저하게 보수라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한 거고, 우리 이상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해결문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되풀이를 하면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주당이 다시 될 일은 가능코 없다. 그거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4년 전은 민주당 지지율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비슷했거나 낮았습니다. 1, 2%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탄핵된 직후에 정권도 빼앗겼고 그렇게 해서 낮았고, 지금은
아까 우리 박의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거나 낮던 지지율이 55대 20 정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20도 안 됩니다. 사실 TBC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거 보면 18.6%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뭐 좋게 봐도 한 20% 된다고 해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데 민주당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당이 지지율이 낮으면 후보 개인의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특정인을 이렇게 여기서 하는 건 그렇고 해서 개인의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지난 4년간 겪어봤지 않습니까? 검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도 지지율이 낮고 후보 개인도 심한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만 뭐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인기가 없다는 게 검증이 됐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 후보는 30% 이상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30% 가지고는 안 됩니다. 3자가 나오면 같이 먹어도 33.3%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5% 미니멈 이상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 후보가 그리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질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양호 부시장 예교부 유선복 청와대의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